Streams louder. 네, 안녕하세요. 부자TV 임대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꼭 아셔야 할 기본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등기부등본 보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흔히 말해서 등본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게 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입사를 하실 때 이력서를 내시잖아요. 물론 회사에서는 모든 사람을 보면 좋겠지만은 그럴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일단은 서류를 받고 그 사람을 1차적으로 판단하는 거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장 여러분 옆집에 살고 계시는 이름 모르시잖아요. 홍길동인지 고길동인지 모르는데 문 앞에 이 집은 누구누구의 집이라고 쓴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그 등본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등본은 그 부동산의 권리관계 및 현황이 기재되어 있는 공적 장부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인에게 한 10만 원 정도 빌려줬다가 못 받으면은 엄청 스트레스 받잖아요. 언제 받지? 언제 주지? 하면서 오히려 보채기도 좀 그런데, 부동산은 사기를 당하면 엄청 크게 당해요. 1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몇천, 몇억 이게 단위로 사기 당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뉴스에서 가끔 부동산 사기 이런 게 나오는데 그게 다 이제 등본을 확인하시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등본은 한 7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으니까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도 꼭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선 등기부등본을 어디서 발급받는지 보셔야죠. 그래서 검색 사이트, 네이버라든지 다음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인터넷 등기소라고 치시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회원가입하시고 로그인 하시게 되면은 여기서 열람하기 발급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열람하기는 말 그대로 이제 열람용, 발급하기는 공공기관 제출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열람하기는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주소 이렇게 입력하셔가지고 검색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열람하기는 한번 열람하면은 평생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PDF로 저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그 등기부등본은 언제 보나요? 라고 봤을 때, 등기부등본은 보통 이제 부동산 계약을 하기 전에 봐요. 이때 만약에 내가 A라는 사람과 계약을 했어요. 근데 A의 부인이 왔어요. A의 부인이 와가지고 제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돼요 라고 해요. 안 됩니다. 흔히 말해서 저희는 부부예요, 가족관계 증명서도 있어요 라고 이제 보여주셔도 안 돼요. 하다못해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은 계약서에 작성하시는 분과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동일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자료예요. 물론 여기에 등기부등본에는 잔금이라든지 추가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할 때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을 하시게 되면은 이러한 등기부등본을 보실 수 있는데, 하나씩 한번 볼게요. 우선 여기 이제 표제부, 표제부는 그 물건의 현황이에요. 여기 지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지목은 총 28가지가 있습니다. 과수원은 과, 임야는 임, 공장용지는 공 이렇게 하면 좋은데, 공장용지는 장, 주차장은 차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대지여가지고 대입니다. 여기 있는 빨간색 이제 실선은 이미 지났다, 실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되어 있던 게 합병으로 인하여 25.1제곱미터를 성동구 1가에 2가 되었다. 그래서 현재는 이 면적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아래에 보시는 이제 갑구는 소유권을 나타내요. 즉 권리죠. 내가 구매하려고 하는 집이 신축이거나 신분양이다라고 하면은 전에 이런 기록들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집의 소유주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갑구에서는 이 순위번호와 접수번호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소유권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누가 순위를 가져가는지 따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83년도에 3분의 1씩 소유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빨간색은 이미 말소사항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유주가 바뀌었죠. 매매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1, 2, 3, 4 나가는 게 아니라 2-1 이런 거, 2-2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분이 여기로 가면서 이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부 내용의 변경을 기록한 것인데 전문 용어로 본등기에 부등기하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채권자가 가압류를 걸었다라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2003년에 풀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을구예요. 을구는 보통 이제 대출, 즉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번 국법에 1.9억이 잡혀 있다, 풀렸죠. 그래서 여기 채권 최고액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이 사람이 1.9억을 빌렸다라는 게 아니라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120%, 그 아래는 140% 이렇게 이제 최고 연체 이자
반영해가지고 기록을 해둡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좀 보기가 난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마지막 장에 보시게 되면 체크를 하셔가지고 요약본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까 뭐 밑줄 많은 것들에서 좀 해방되어 있는 깔끔한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갑구, 여기에는 이제 을구 이렇게 나와가지고 한 번에 좀 알 수 있어요. 보통 이제 등기부등본을 보시게 되면은 뭐 토지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토지와 건물 이게 둘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대부분은 뭐 토지와 건물이 이제 일치를 하잖아요, 소유주가. 근데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그 예시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건물이 잘려 있죠. 건물이 이런 건물 좀 보시기 힘들 텐데 이게 몇 해 전에 그 서울 교대에 있는 그 삼덕 다솜 빌딩이라는 사진이에요. 건물이 잘려 있는데 여기 이제 삼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사망하셔가지고 건물은 큰형이, 뭐 둘째는 뭐 왼쪽 땅, 셋째는 이제 오른쪽 땅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둘째가 사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서울 강남 그리고 교대에 있는 땅이다 보니까는 비싸겠죠. 그래서 이 땅을 이 땅에 대한 이제 세금 상속을 받았으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이걸 이제 뭐 정부한테 이제 물납으로 이제 판매를 했고 이 땅 위에 갑자기 그러면 주인이 바뀐 거잖아요. 이제 불법 건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왜 내 땅에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소송을 내가지고 이 건물을 헐어버렸어요. 결국 이제 뭐 남아있는 건물도 그 건물에 대한 이제 가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토지와 건물은 그 일심동체여야 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꼭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오늘은 이제 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건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